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민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창업 그 두 번째 시간, 현실적인 측면에서 창업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셨겠지만, 창업 자금에 대한 측면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주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만큼 돈을 융통할 수 있고 투자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분명 여러분은 본인 입장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객관화되기 위해선, 그러니까 돈을 주는 입장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그 측면에서 당신을 믿을 만한 그 요소를 나타내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사업 혹은 창업 계획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얼만큼 사업계획서나 창업계획서를 잘 준비하느냐가 결국 여러분들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분명히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나는 그냥 취업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많은 학생들에게는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건 다른 의미로 봤을 때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때 창업 계획서가 아니라 취업을 할 때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이 되기도 됩니다. 요건이 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로서, 창업 계획서로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추후 입사 후 포부라든가 나중에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런 시스템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창업 계획서, 사업 계획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준비하면 이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잘 작성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사업계획을 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서를 작성하는 그러한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순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사업에 대한 동기입니다. 그건 사업 목적일 수도 있죠. 도대체 이거 왜 하고 싶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싶냐. 여러분, 창업을 왜 하고 싶습니까? 그냥 취업이 안 됐어요.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업 자금을 만들러 갔는데 취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어서 창업하러 왔습니다. 누가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건 이 사업이 정당성, 필요성에 대한 측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유통을 하겠다, 혹은 아니 새로운 서비스를 하겠다, 아니면 이 시제품을 팔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 전에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뭐였었냐면, 뭐 앱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앱이 필요한 이유. 기존 거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어떠한 측면. 얼마 전에 제가 재밌는 것들을 좀 봤었는데,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게임이었었는데, 가끔 어떤 게임을 보다 보면 게임 광고 영상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광고 영상이 나오는데, 막상 그 게임을 다운받아서 진행해 보면 그 내용은 거의 없고 다른 게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자가 광고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갖고 게임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대박을 쳐서 사람들이 막 이제 하게 됐는데, 사업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러한 기존의 잘못된 형태의 광고라든가 현실감이 없는 그러한 내용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었고,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자 이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마켓컬리라든가 쿠팡 새벽 배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건 하나의 약간 서비스긴 하지만 기존에 그게 안 되니까 이런 것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이걸 했습니다가 될 거예요. 또 다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좀 재밌는 사례가, 시제품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애견 가방, 반려동물을 기르고 계신 이제 학우분들도 계시겠지만 보면 애견 가방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새는 통풍도 잘 되고 이 강아지들이 밖을 볼 때 이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약간 투명 재질로 만든 것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그게 처음에 애견 가방은 거의 다 옆에 매는 약간 스포츠백 같은 형태였다면 그게 배낭 형태로 왜 편하게 들고 다니기 위해서 혹은 쉽게 흔들림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야 될 건 이런 것들이에요. 도대체 이 측면에서 왜 이게 필요한가? 그게 앱이 됐던 시제품이 됐던 어떤 서비스가 됐던 간에 그게 왜 필요한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당신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사업 목적을 돈을 벌기 위해서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건 모든 사업은 전제되는 거지만 이 평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업 계획서에서 나오는 목적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상적이거나 좀 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과는 별개로 그러한 목적도 같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하나 더, 명칭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회사명이 아니라도 이 사업명 있잖아요. 이 창업 그 제품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명칭, 한 번에 들어오는 명칭 또 중요한 요소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것들이 가장 초반에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다뤄야 될 사업 목적 그리고 동기에 대한 측면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볼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계획서, 창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평가자는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알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 인적 사항부터 당신의 학력, 경력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해당 분야에서 경력이 많은 사람 혹은 적어도 관련된 자격이 있는 사람 혹은 믿을 만한 어떠한 요소가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 내용도 없고 아무런 시도도 없고 오직 본인의 아이디어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에게 투자를 할 겁니까? 뭐 후자가 대박이 될 가능성도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돈이니까요. 실제 자금에 대한 측면의 전달을 위해서는 실제로 이런 측면에서 당신을 믿을 만한, 만약에 여러분이 복지 시스템이라든가 복지 서비스 관련된 앱을 한다고 했을 때 사회복지학과로서 관련된 자격을 갖고 관련된 프로젝트라든가 관련된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서 그 과정에서 동기라든가 목적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그 업계를 잘 알고 있다는 걸 나에게 보여줘야 거기에 대해서 당신의 경력에 대한 인정이 들어가는 거겠죠. 반면에 내가 이걸 하고 싶어, 이러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당신이 갖고 있는 경력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일관성이 없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믿고 당신이란 사람 한 명만을, 그 아이디어만을 믿고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형태의 주체자에 대한 정보, 쉽게 얘기하면 인적사항, 그 다음에 학력사항, 경력사항, 이 학력이나 경력은 가능하면 뭐가 되면 좋겠습니까? 연관성, 여러분들의 사업 주체, 창업 주체와 창업 그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 위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접근 가능성이 높을수록 대략적으로 짐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러한 학습이나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여러분들의 조사 능력입니다. 이 조사 능력이란 건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죠. 여러분의 생각. 거기에 대한 객관화된 시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했던 이 사업 계획서 제가 피드백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게 무슨 새로운 SNS 시스템,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존 플랫폼이 못 다루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사업의 배경이라든가 현황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온라인 SNS 플랫폼을 한다라고 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라든가 아니면 트위터라든가 이런 측면의 플랫폼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새로운 측면에선 나의 제품과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드러나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시장 동향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해당 업계의 시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라는 측면이에요. 만약 복지 서비스라고 하면 복지 서비스에 관련된 앱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직관적이고 잘 정리된 그러한 내용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전문성에 대한 측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당 분야에 창업을 하면서 해당 업계를 얼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 측면을 갖고 여러분에게 또 다른 형태의 증명을 하라라는 게 이 바로 사업계획서에서의 분석, 시장 동향에 대한 분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분석은 여러 패턴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제품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과 유사하거나 그 앞선 그 시제품의 발전 단계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다뤄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남의 그러니까 국가든 아니면 어딘 투자처든 간에 남의 돈을 내가 융통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만큼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 준비라는 걸 판단하는 게 이러한 이 계획서에서 나타나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제품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면 또 다른 측면으로는 사람에 대한 분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타겟이 누구인가? 그럼 이건 이 앱이 됐던 제품이 됐던 간에 이 해당 서비스가 됐던 간에 이것들을 다루는 사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건요, 이미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대형 유통사라든가 대기업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비슷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중소기업 박람회에서 가서 이제 구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무선 키보드를 딱 봤어요. 근데 접는 형태의 키보드였는데 신기했던 게 거기는 마우스가 따로 없더라고요. 반면에 버튼 하나를 누르면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그거 자체가 그냥 마우스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되게 신기했고 하나 구매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블루투스 키보드 같은 거 살 때 어디 거 사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했을 때. 그냥 중소기업 거 살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죠. 이름이 있는 걸 사죠. LG나 삼성이나 로지텍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게 된다는 겁니다. 신기능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AS라든가 가성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사람을 통용시키는 건 사회적 인식, 환경적인 측면의 인식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단계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걸 세분화하고 집중화된 타겟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건 꼭 이제 이건 창업계획서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나 다른 쪽에 여러분을 어필할 때도 마찬가지의 관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걸 한다고 해도 그걸 믿지도 않아요. 솔직히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를 디테일하게 이것만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서비스하는 앱도 마찬가지예요. 필요성이 있는 사람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 내가 맛집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측면에서 필요한 앱 같은 게 있으면 그 사람이 주 타겟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맛집을 좋아하는 케이스도 뭐 종류별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신뢰도나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꼭 맛집이 아니라 이제 다이어터에게 제공되는 제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났네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도 이제 반려견이 한 마리 있는데 애견 동반 식당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있는 맛집 웹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반면에 무슨 애견 뭐 이런 무슨 앱이 하나 있는데 그 앱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과 같이 있을 수 있는 호텔, 뭐 펜션 혹은 식당 이런 것들만 다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죠. 왜냐? 기존 거에서는 전체를 다루긴 하지만 그 세분화된 걸 못 다루지만 여기선 그 세분화된 것 위주로. 왜냐? 여러분은 개인이니까요. 지금 개인 창업자로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디자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대중화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세분화라든가 이 타겟 집중화를 하셔야 거기에 따른 거에서 그 측면을 기반으로 대중화를 조금씩 넓혀가는 게 현실에서 여러분들의 역량, 실질적인 스킬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로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될 건 뭐냐? 바로 그 타겟팅한 대상자. 시장에 대한 환경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타겟 대상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게 그 측면에 있어서 두 개가 됐다면 세 번째로 고려하셔야 될 건 비교죠. 비교. 시장에 대한 거 확인하고 타겟에 대한 걸 확인했을 때 그럼 집중화된 이 타겟과 시장 상황에 대해서 나의 경쟁자라든가 선행자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측면이 필요할 겁니다. 그건 표든 아니면 이미지든 아니면 접근 방식 가장 직관적이게 나타낼 필요가 있고, 그 와중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겠습니까? 그 와중에 우리 제품이, 우리 내용이 이것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말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측면의 이제 분석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할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제일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조사가 얼만큼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제부터는 이제 계획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이러한 분석과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만약에 자금을 투자받게 됐을 경우, 그게 뭐 몇천만 원이든 몇억이든 간에 그걸 투자받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 돈에 대한. 자금을 투자한다는 건 이렇게 해서 이득을 내라는 거지 그냥 펑펑 쓰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어디 뭐 땅을 산다가 아니라 이제 어디 임대 계약을 한다던가, 아니면 시설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한다던가, 그러니까 조직이나 인력 구성을 어떤 식으로 더 추가를 해서 뭘 한다던가, 이런 측면이 같이 영업이나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간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한다라는 건 단순히 돈 주고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에요. 절대로. 대략적으로 이 정도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돈을 쓸 것이다 라는 측면의 계획이 같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서비스 계통의 업종이라든가 시제품 계통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업종에 따라, 그 다음에 지원기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적게는 1,500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만 충분하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기술 창업인 경우에는 그 정도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이 지원을 받거나 접근을 하는데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제 기술 아니면 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 라는 측면에 개별적인 측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측면에서 뭐 줌이든 다른 측면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러한 내용적인 측면과 이제 홍보라든가 시장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매출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금에 대한 계획으로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짜여져 있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측면에 평가를 받을 수 있죠. 네, 이렇게 기초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나 창업계획서의 내용들을 지금까지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여기서 제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꿀팁 같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능하면 미리 한번 실전으로서 시도를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는 건 다른 얘기로 치면 정말 이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제일 좋은 절차는 실제로 한번 팔아보거나 시도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으로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만약에 앱이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이런 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앱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요, 실제로 버전 1로서 이 앱을 구동시켜 봤더니 이런 형태의 반응,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그
이 앱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걸 가안으로서 나눠주고 한번 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이렇게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만약 제품이라고 치면 이 제품이 기존에는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측면에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계획 좋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실제로 소량으로 이걸 판매를 해봤더니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라는 게 나오면 투자할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면. 어떠한 측면에 있어서 만약 우리가 주식 투자든지 아니면 다른 측면으로 갈 때도 여기가 그만큼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 걸 말만으로 절대 그걸 판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의 경력을 보니까 이 사람에게 투자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품을 팔아봤더니 해당 제품을 팔아봤더니 이 정도의 이점, 이 정도의 강점, 이 정도의 이윤을 나타냈다. 이걸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사람들에게 이러한 좋은 형태의 설문이나 내용이 드러났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런 것들 위주로 나와 있어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 혹은 이 사람이 만들 제품, 이 사람이 서비스할 이 앱 이런 것들이 바로 투자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팀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을 들으면서도 팀에서건 아니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창업진흥대회건 아니면 다른 측면에 어떠한 제품 기획을 한다 이런 측면에 갔을 때요 이 요소를 꼭 까먹지 말아주세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인의 입장에서만 내 입장에서만 이거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러한 해석되어 있어요 이러한 좋은 점이 있어요 이렇게만 설명하고 끝나는데 현실에서 당신의 생각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생각을 객관화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측면이에요. 당신의 필요성을 객관화할 수 있는가 다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근거로서 설문으로서 이게 정말 필요하고 이걸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운영할 혹은 구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설문 하나가 실제로 당신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는 훨씬 더 좋은 요소가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이라는 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외에도 뭐 많은 측면의 요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또 다른 측면에서 꼭 주의해야 될 건 우리가 투자를 할 땐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걸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자금 지원을 하는 업체 기관에서 하는 건 0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최소한 본인이 0에서 10 정도, 10에서 20 정도까지는 본인의 자금으로 본인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 진행을 해온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가치를 보고 20에서 100까지, 10에서 100까지를 투자해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0에서 시작하는 걸 투자하지 않아요. 많은 학생들이 잘못 판단하는 게 아이디어만 좋으면 내용만 좋으면 0이라고 하더라도 투자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에서 10, 0에서 20까지를 우선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엄청나게 큰 범주가 아니어도 돼요. 객관화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측면에서 여러분이 시도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창업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 사업 계획서, 창업 계획서라는 측면을 알아봤는데요. 이 측면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이용하는 것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는 건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창업이 안 되더라도 해당 분야의 취업이라고 했을 때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꼭 여러분이 창업 경진대회 혹은 아주 소규모의 창업이라도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측면으로서 여러분의 직무 역량을 어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측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의 직무 적합성이라든가 아니면 입사 후 포부란에서 좀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자소서라든가 이력서 같은 걸 쓸 때 입사 후 포부에 저는 이러한 창업 계획 혹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측면을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이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잘 돼 있을수록 어떻겠습니까? 해당 기업에서 여러분을 봤을 때 이 친구는 바로 이런 측면의 생각을 해갖고 오는구나. 이 측면에까지도 생각을 해봤구나. 여기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해당 업계에 대해서 이만큼 해왔구나. 물론 그 해당 업계라는 게 그 회사, 취업할 회사와 동일한 업계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창업 계획서나
창업계획서나 아니면 다른 측면의 내용을 너무 가볍게 볼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걸 취업에서도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다 라고만 생각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셨죠? 자, 이건 지금 단순히 사업계획서나 창업계획서를 써서 여러분에게 자금 조달하는 방식만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역량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접근할 업계에 대한 동향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고 회사에서 원하는 새로운 창의성 혹은 가능성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적인 혹은 그런 제품적인 측면의 요소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제가 과제로 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사업계획서는 단위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거나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개별로서는 하긴 힘들고 최소한 팀 단위로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과제 형태로 내드리지는 않겠지만 이건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정말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러한 자금 조달이라든가 아니면 창업 성공, 청년 창업으로서 성공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이 작성한 사업 계획서에 대한 피드백이라든가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해드릴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업 계획서와 이걸 활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이걸 현실에서 적용하는 사례라든가 다른 측면의 예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